네, 내일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애초에 11월 9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수능도 연기가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수능인데요. 부산에서는 수능을 고려해서 어제부터 72시간 3단계 준하는 거리 두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안전은 이번 수능의 최대 관건이 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전영근 교육국장과 내일 치러질 수능 방역 대책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교육청에서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철저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이 예비 소집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평소에 예년과의 예비 소집과는 모습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예비 소집일 날 이제 수험표를 교부받기도 하고 이제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받는데 오늘은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수험표를 교부하고 다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과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우리 수험생들이 내가 어느 곳에서 시험을 치는지 직접 건물 안에 들어가서 시험실 안에 책걸상을 확인하기도 했는데 자기 자리가 어딘지도 보고요.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수험생들은 시험장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와서 다 시험장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시험장에 대한 방역 조치는 지금 확실하게 준비가 된 상황인데 수험생들의 방역 지침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좀 지켜야 되는지. 특히 이제 도시락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별로 준비를 해가 와야 되고 음료수도 별도로 개인이 준비를 해가 와야 됩니다. 특히 식사를 할 때는 한 장소에서 혼자 먹게 돼가 있고 여럿이 모여서는 못 먹게 돼가 있고 밖에 이제 복도 감독관들이 쉬는 시간마다 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끝나고 또 환기를 하고 2교시 끝나고 또 환기를 하게 하고 특히 점심 시간에도 그 창문을 열어놓고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화장실 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복도 감독관님들이 지도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제약된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게 돼서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는데 그 수험생들 중에 확진자도 있고요, 또 자가격리자도 있고 그리고 일반 이제 학생들도 있을 건데 어떻게 입실과 퇴실 또 시험 치는 그 장소 다 이렇게 분리가 돼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시험장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정상인 학생들이 치는 일반 시험장. 이게 62곳입니다. 그다음에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학생들은 별도 시험장이 2곳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각 학교마다 그건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자가격리된 학생들은 별도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확진된 학생들, 이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이미 지금 부산의료원에 병원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내일 거기서 응시를 하게 됩니다. 일단 아침에 6시 반부터 발열 체크하고 손소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험장으로 입시를 하려면은 6시 반 이후에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너무 일찍 오면은 또 추운데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6시 반 정도 이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집에서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일반 시험장에서도 들어오면은 발열 체크했을 때 37.5도 이상이거나 또는 코로나 이제 유증 사항이 있으면은 한 2차례 정도 계속 경과를 관찰을 합니다. 그 시험 치기 전까지요. 그렇죠. 관찰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 증상이 그대로 유지되면은 학교 그 일반 시험장에도 별도 시험실이 또 있습니다. 그 별도 시험실에 가서 이제 시험을 치게 되고 정상인 수험생들은 일반 시험실에 가게 되는데 별도 시험실에 이제 그 감독관은 방호복 또 페이스실드라든지 마스크 이런 걸 착용해서 이제 감독을 하게 되고 매 시간마다 이 감독관들도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방호복은 다시 또 새 것으로 또 교체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치다가 예를 들어서 언어 영역을 치다가 수리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때 얘기를 하고 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특별 시험실로 옮겨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증상이 있고 기침이 있거나 발열이 갑자기 나고 이렇게 하면은 감독관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 수험생 중에 이미 확진된 상황에 지금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험생 중에 확진된 그 수험생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요? 그래서 2명은 이미 부산의료원의 그 병상 시험장이죠. 병원 시험장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내일 똑같이 거기서 응시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전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수험생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그 긴장감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오늘 밤 또는 내일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열이 났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뭐 코로나 검사를 그 전에 받았거나 또는 자가격리자로 만약에 지금 현재 분류가 되면은 즉시 교육청으로 연락을 주면은 물론 확진자는 바로 보건당국에서 바로 부산의료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자가격리자는 저희들이 두 곳의 별도 시험장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 저녁에 만약에 지금 현재 코로나 유증상이 있다. 그럼 진단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시 보건당국하고 협조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밤 10시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만약 그런 증상이 있으면 가서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는 내일 새벽 6시 전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좀 빨리, 수험생들이 좀 빨리 결과를 알 수 있게끔 특별히 이제 진단검사를 하고 내일 새벽 6시 전까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대로 교육청이 통보를 해주면은 자가격리인 경우는 별도 시험장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확진 학생들은 보건당국에서 내나 부산의료원으로 가서 거기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뭐 가정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이 안 나오길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아요.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올해 이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고3 학생들이 1학기 성적이 썩 좋지 않게 나왔다 이런 또 보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운 교육 환경과 수능 시험과의 성적과의 관계 이거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 지금 고3 학생들이 4차례에 걸쳐서 이제 등교 개학이 연기가 되고 아마 제 기억으로 한 5월 20일 그러니까 한 80일 정도 학교에 오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온라인 수업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뭐 원격 수업 또는 가정학습을 위한 어떤 그 학습 공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성적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해왔었는데 실제로 우리 부산 그 고3 학생들의 그 6월 모의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전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나타나 있고 그렇습니까? 또 졸업생들하고 비교를 해도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뭐 낮아지거나 뭐 오르거나 그런 거 없고 작년하고 비슷하고 보면 되고 특히 이 상황은 뭐 부산만의 상황도 아니고 전국에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단계가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부산 고3 학생들은 등교 수업 일수가 좀 많았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원격 수업 기간에도 우리 부산의 선생님들은 거의 80%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한다면은 내일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 또 분석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능을 치지 않는 학생의 비율 이걸 결시율이라고 하는데 친다고 이제 응시를 했는데 내일 만약에 과목별로 뭐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포기하고 나가는 애들도 이렇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결시율이라고 하죠. 그 뭐 수시 합격을 해서 안 치는 경우도 포함이 친다고 했다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시 합격했었나 수능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 이런 경우는 이제 결시를 하게 됩니다. 그 결시율이 뭐 코로나19와는 뭐 상관관계가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작년에도 이제 뭐 이 결시율은 수시 모집이 계속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능의 어떤 영향력이 약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결시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한 11.7% 정도 됐는데 올해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저는 막 크게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습 결손이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수능이 좀 자신이 없다. 그래서 뭐 결시할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번에 그 응시자 수가 전국적으로 보면 한 5만 5천 명, 한 10% 줄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뭐 두려움이라든지 또 수능 이후 되면은 면접고사가 있고 대학별로 또 논술 시험이 있는데 만약에 확진이 되거나 자가격리가 되면은 그 시험에 약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 대학별로 이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또 수능을 조금 포기하지 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일단 대학 시험을 보면 수시 모집이 이제 6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필요한 학생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는 전형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능에 응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예년 같았으면 후배들의 응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끝까지 교문 앞에까지 가서 격려하는 모습 늘 항상 봐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후배들이 와서 새벽부터 뭐 자리도 서로 지키겠다 하고 이러고 목소리도 막 하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밀집해서 금지가 되는 거죠. 뭐 소리를 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재학생들을 오지 못하게 학교에 안내가 다 돼 있습니다. 시험 끝나고도 이제 수험생들 예년 같았으면 좀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을 하겠지만 이번에는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죠. 오늘 오전에 그 부산시하고 유관기관하고 수능 방역 대책 긴급 회의를 했거든요. 거기에도 역시 이제 수능 전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이후에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어떤 그 바깥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잘 치러지길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